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 속의 3D 프린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TV나 인터넷 등에서 여러 명사들이 강연을 하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조언을 건네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패러다임이죠.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이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라고 아주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해 한 단어로 말하자면 대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세. 커다란 흐름. 즉 앞으로 이게 최고가 될 거란 얘기죠. 자, 요즘 뉴스를 보면 아주 흐뭇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대세다. 세계적으로 아주 잘 나간다. 그런 뉴스들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 문화가 패러다임이라는 걸까요? 꼭 집어서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패러다임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배경이 되는 것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어요. 이 패러다임에 뭔가의 변화가 생겨서 이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던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즉 패러다임의 변화가 세상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나 사건을 만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새롭고 기이한 현상, 어떤 특이한 현상을 이렇게 한겹을 벗겨보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어낼 수도 있다는 말이 돼요. 문제는 현상이 벌어지는 걸 보고 뭔가 패러다임이 변하는구나 하고 그제서야 변화에 대처하려 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예시가 너무 추상적일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새로운 것을 보면 익히고 이해하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 한번 써보고 경험해보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 대세라는 건 어느 순간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새롭게 변하는 것처럼 은근슬쩍 변하거든요. 패러다임은 그 중간중간에 그 단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는 3D 프린터도 마찬가지예요.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우리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새로운 기술 5가지를 다음과 같이 뽑았습니다. 자, 당당히 3D 프린터가 자리하고 있죠.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닐까. 우리 집에 가면 IoT 전등이 있다. 학교 가면은 3D 프린터 잔뜩 있는 거 봤다. 요즘엔 자동차가 AI가 들어가서 자율주행하는 거 나도 봤고 한번 타봤다 하고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죠? 이미 여러분들은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중에 여러분이 직접 이 해당되는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물건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장비를 제대로 한번 사용해보는 경험은 있을까요? 아마도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에겐 그저 말로만 아니면 전달된 내용으로서만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들, 태블릿 마찬가지고요. 자, 이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이 처음 발표된 게요 2007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정도 됐네요. 자, 그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은 대단히 혁신적인 물건으로 모두가 미래의 대세로 자리 잡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만 했지 이 대세에 따라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 중에 애플과 삼성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애플과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이 3D 프린터가 아주 중요해진다고 저 말고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조언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그저 말로만 듣고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직접 사용해보고 경험해보고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만 해요. 그게 변화에 따르는 올바른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3D 프린터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3D 프린터를 구하고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3D 프린터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지금 사진에 보이는 3D 프린터들을 보세요.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뭔가 끔찍한 덩어리에 되게 막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되게 어려운 물건으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건 어떨까요? 단순히 크기만 작아졌고 정말 앙증맞아졌지만은 훨씬 다루기 쉬워 보이지 않나요? 사실 위에서 본 3D 프린터하고 지금 보는 3D 프린터는 사용법에 있어서 다른 점이 별로 없습니다. 크기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크기만큼 가격도 달라져서 이 작은 프린터들은요, 10만원, 20만원 정도에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기는 어렵지만 부모님과 상의한다면 충분히 구매해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사실 3D 프린터를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3D 프린팅을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리를 지나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인쇄소라는 데가 있죠. 말 그대로 종이에 문서를 프린트해 주는 가게잖아요. 우리가 집에 종이 프린터가 없어도 프린팅하고 싶은 사진이나 문서를 맡겨서 프린팅할 수 있지 않습니까? 3D 프린터도 이런 인쇄소가 있어요. 아직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센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처에 이런 인쇄소가 없어도 사실 인터넷에서 프린팅을 주문할 수 있는 곳이 또 많이 있어요. 물론 이런 곳에 한번 프린팅을 맡길 때마다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프린팅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프린팅을 하려고 하신다면 몇 가지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린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FDM 프린터하고 DLP 프린터라는 게 있어요. 프린터의 방식이나 프린터에 들어가는 소재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고 있는데요. 각자의 방식에 장단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FDM 프린터를 보면요, 이 프린터는 특징이 일단 가격이 아주 쌉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프린터 중에 가장 저렴하면서도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장 널리 보급된 프린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프린터를 사용하실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일단 이 프린터가, 이 FDM 프린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작은 그 꼭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자, 이 부분에 노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노즐에는 전기 히터가 달려 있어서 약 180도에서 240도까지 열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이 노즐에 전선같이 생긴 이 필라멘트를 안쪽에 이렇게 밀어 넣게 돼요. 그러면 이 필라멘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플라스틱이라는 소재거든요. 자, 플라스틱이
180도에서 240도의 아주 고온에 닿게 되면 흐물흐물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녹아내린 플라스틱을 노즐 끝에 작은 구멍으로 이렇게 흘러내보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흘러나온 필라멘트의 그 줄을 쌓아 올려서 3D 프린터가 입체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노즐의 온도가 적어도 180도를 넘는다는 거죠. 자, 뜨거운 물에만 닿아도 100도의 물에만 닿아도 화상을 입는데 180도라뇨. 절대 만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필라멘트가 문제인데요. 여러분 혹시 플라스틱이 타는 냄새를 아시나요? 아주 매캐하고 기분 나쁜 냄새가 나요. 이거는 플라스틱이 타면서 유해물질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이 유해물질, 유해가스는 꼭 불로 태우지 않아도 필라멘트 정도의 높은 온도를 가해지면 조금씩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다 굳은 플라스틱 프린팅 결과물은 안전하지만 프린터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유해가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D 프린터를 가정에서 사용하신다면 꼭 방 안에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서 분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사용하신 다음에는 꼭 환기를 시켜줘야겠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공간을 따로 준비하기가 어렵다 하신다면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프린터 자체를 완전히 둘러 감싸서 안쪽과 바깥쪽을 분리시켜주는 챔버를 구비해 두고 작은 환기구를 만들어서 외부의 공기를 빼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있었을 때 FDM 프린터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DLP 프린터를 한번 볼까요? 이 프린터는요, 앞서 본 FDM 프린터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FDM 프린터처럼 발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독가스가 나오지도 않아요. 다만 여기서도 프린팅 소재가 조금 문제인데요, 이 DLP 프린터는 광경화 레진이란 소재를 사용합니다. 이 광경화 레진은 투명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지금 왼쪽의 사진에 보시면 노란빛에 액체가 담겨져 있죠? 이게 광경화 레진이에요. 이 수조 바닥에 일정한 빛을 쏘여주면요, 이 빛이 쏘여진 부분에 레진이 굳게 됩니다. 빛을 만났을 때 단단해지는 성격을 가진 게 광경화 레진이에요. 그렇게 해서 3D DLP 프린터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프린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이 레진이란 소재가 뒤처리가 아주 곤란하다는 점이 있어요. 우선 이 프린터가 동작하고 나면 프린터 안쪽에는 이 여분의 레진이 고여 있고요, 그리고 프린팅 결과물에도 이 레진이 잔뜩 묻어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말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꿀이 바닥에 흘러서 끈적거리고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 씻기에 잔뜩 묻어서 이걸 닦아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굉장히 귀찮겠죠? 레진은 꿀처럼 조금 끈적거리는 액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액체를 정리할 때는요, 세제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없어요. 흔히 아세톤이라고 부르는 알코올을 써야 됩니다. 이게 아주 냄새가 고약하겠죠? 여러분들 병원 갔을 때 알코올 냄새 나면 코를 찌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세톤도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소재가 다루기도 이렇게 여러 귀찮은 점이 많은데, 이걸 처리할 때도 고약한 냄새가 나는 녀석을 또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프린터를 사용하신다면 FDM 프린터보다 사용이 더 불편하실 거예요. 물론 지금 설명드린 점들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물들을 다 철저하게 갖추고 계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럼 프린터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면 다음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사실 무슨 장비를 사거나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3D 프린터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3D 프린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 물음에 바로 답하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프린터를 제대로 써보지도 않았는데요. 우리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훌륭한 예시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야 여러분도 이걸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인터넷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나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3D 프린터에 대한 정보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이 중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찾아진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일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3D 프린터에 대해서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몇몇 유튜브 채널을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채널은 이 사나고라는 채널인데요. 사실 이 채널에서 다루는 건 3D 프린터가 아니라 3D 펜이에요. 실제로 3D 펜이 프린터보다는 좀 능력이 떨어지는 장비가 있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갖가지 상상력으로 이 펜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볼 채널은요, 미스터 아재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도 아주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 채널에서도요, 3D 프린터를 다루기보다는 이 재밌는 장치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이 주 내용이에요. 물론 장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3D 프린터를 아주 많이 활용합니다. 역시나 3D 프린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볼 채널은요, 긱불이라는 채널이에요. 자, 이 채널은요, 근데 아예 3D 프린터가 아주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채널을 알려주냐고요?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가는 이 소소한 물건들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네, 앞서 살펴본 모든 유튜브 채널들은요, 3D 프린터를 전문으로 다루거나 이를 소개시켜주는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채널들에서 만들어주는 그리고 보여주는 물건들은 아주 특별한 것, 아주 유니크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친 조금의 불편한 점,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이 사물의 사용법, 아니면 재미있게 도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런 것들.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주는 곳들이에요. 자, 3D 프린터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3D 프린터가 바꿀 세상에는 보통 공장에서 이루어질 생산이란 과정을 그 개념 자체로 송두리째 변화시킬 거라고 해요. 그것이 3D 프린터가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라고들 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디자인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공장이란 공간을 벗어나서 물건이 필요한 곳에서 직접 생산해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당연히 지금도 이런 것이 그럴 거라고 예상만 하는 것이지 바로 실현해서 현실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서 앞으로 세상에 나아갈 여러분들이 할 일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서 봐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아실 것
할까요? 네. 물론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직접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용법만 익혀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를 같이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싱기버스라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전 세계의 3D 프린터 사용자가 자신이 만든 3D 프린팅 디자인을 공유하는 곳이에요. 다양한 장난감, 피규어, 아니면 되게 신기한 장치, 심지어는 3D 프린터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자료들 중에서도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 만들어 봤으면 하는 디자인은 바로 문고리나 이 컵홀더, 핸들 같은 굉장히 사소한 물건들이에요. 위에서 봤던 멋진 피규어나 캐릭터 모델 같은 것도 많은데 하필 왜 이런 것들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3D 프린터로 디자인해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럼에도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는 물건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사소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마다의 방식에서 완벽하게 해결해내는 독특한 하나만의 물건, 어디에도 없으면서 무엇보다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직접 아이디어를 고안해서 디자인하고 실제로 프린트해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진정한 연습이고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마지막은 여러분도 이러한 장치나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3D 프린팅 모델 디자인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퓨전 360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초보자도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으면서도 3D로 만들 수 있는 온갖 방식의 모델링 기능을 아주 옹골차게 지원해주는 아주 고급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두고 오랫동안 사용해 봄직한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학생에게는 사용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딱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텐데, 오늘은 시간상 지금 간단하게 제가 생활 속에서 이 3D 프린터를 직접 활용했었던 그 예시를 가지고 퓨전을 어떻게 이용했었는지 같이 따라가 보는 걸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새하얀 바탕에 주변으로 여러 가지 버튼이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배경은 사방이 흰색으로 둘러싸인 빈 방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이 방 안에 정중앙에서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으로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네모난 상자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상자를 불러오는 걸 보시면요. 자, 가운데에 모는 종이가 살짝 보이죠? 자, 이 모는 종이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나의 도화지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여기에다가 가운데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네모다란 상자의 사이즈를 결정해 주면요. 자, 이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서 갑자기 이렇게 가운데에 육면체의 상자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부터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쭉 당겨서 빼는 것처럼 입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집에는요, 앵글이라고 부르는 선반이 있습니다. 그 선반 옆에는요, 지금 그림 가운데 보시는 저 J자 형태의 고리가 달려 있어요. 저 고리가요, 아주 유용했습니다. 이것저것 걸 때도 굉장히 좋았고요. 집에 오고 가고 나갈 때 우산 같은 거 걸어 놨었어요.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복도를 지나다가 우연찮게 중심을 살짝 넘어져서 저 고리에 몸을 기댔더니 고리가 뚝 하고 부러졌어요. 고리가 참 유용했는데, 제가 앵글을 살 때는 저 고리를 딱 2개밖에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 고리를 다 부러뜨려 먹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이 잔해를 가지고 이 고리가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그림으로 먼저 옮겨 담았고요. 그거를 퓨전해서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퓨전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말 그대로 도화지를 어느 허공의 평면에다가 내려놓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케치 작성이라는 겁니다. 자, 스케치를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3곳에 도화지를 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을 선택하게 되면, 자, 도화지가 화면에 넓게 놓여져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제가 만들고자 하는 고리의 사이즈는요, 이랬어요. 자, 높이는 이랬고요. 넓이가 15인데 지금 그 절반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돼요. 자,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가운데를 배경으로 똑같이 복사를 해주면 짜란,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고리 안쪽의 그림이었어요. 자, 이 그림을 그냥 그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입체로 만들 수 있게 돌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된 그림을 이렇게 돌출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이즈의 고리가 고리 안쪽에 걸리면서 앞에 있는 J자의 커다란 고리도 완성을 시켜주는 거였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완성을 시켜주고요. 자, 고리가 완성되어 있는 이쪽에서 봤을 때는 고리가 정면에서 보는 판판한 모양이었는데, 이게 바깥에서 보이는 고리는 이렇게 봤을 때 커다란 J자의 고리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이번에는요, 처음에 그렸던 이 평면이 아니라 다른 곳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자, 여기다가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지금은 모는 종이가 이렇게 앞서 만들었던 고리의 좌우를 가르는 정 가운데에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바깥에 보이는 커다란 제2 형태의 고리는 어떻게 생겼었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커다란 원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커다란 J자 형태를 그리는 거죠. 자, 정확한 사이즈를 그리려면 여기에다가 수치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간격이 2.5mm 정도였고요. 그리고 고리는 밑으로 30mm, 그리고 고리의 안쪽 고리의 넓이는 조금 더 컸어요. 30mm가 좀 넘었죠. 40mm가 가까웠습니다. 이런 커다란 원이었어요. 자, 이런 원이었고요. 자, 이게 단순히 선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지금 선 자체로서는 돌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면이라는 단위로 완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선을 더 그려주게 돼요. 고리가 완성됐어요. 자, 이거를 이제 돌출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대칭하게 돌출이 되면서 고리를 완성시켜줘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완성된 고리는 조금은 투박하고 각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각져 있는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해 주면서 모델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리가 완성됐어요. 실제로 이 고리는 프린팅된 결과로서 직접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제 아까 봤던 앵글에 직접 달렸습니다. 자, 완성된 고리는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방금 퓨전에서 본 모델하고는 조금 다른데 몇 가지 수정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아무튼 완성된 모형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실제로 제 앵글에는 이 똑같은 모델이 2개가 아니라 4개가 만들어져서 걸려 있어요. 이전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던 거는 단 2개밖에 없었는데 제가 써보니까 아주 유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왕 부러진 것을 대체하는 김에 2개를 더 만들어서 앵글에는 이제 고리가 4개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모델에 아주 만족스러워요. 사실 원래 있던 고리는 물론 잘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일단 고리 안쪽이 너무 작았거든요. 제가 수건을 걸려고 했더니 수건이 채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프린터로 만든 3D 프린터로 다시 만든 고리는 수건을 걸어도 충분히 걸릴 수 있게 안쪽의 고리를 조금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원하는 방식에서
제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새롭게 디자인한 제품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품은 당연하게도 기존에 딱 주어진 만큼 2개면 2개, 3개면 3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 만큼 복제해서 얼마든지 더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컴퓨터에는요, 이 고리에 대한 3D 프린팅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고리가 또 부셔진다면, 사람은 항상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제가 언제 또 고리를 부셔 먹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 3D 프린터를 통해서 새롭게 고리를 만들어내면 되니까요. 저는요, 이 고리를 좀 더 디자인을 다시 해서 이번에는 더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볼까 해요. 고리 끝을 Y자로 살짝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다가 다른 걸 한번 걸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고리 2개를 서로 연결해서 그 사이에 봉을 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3D 프린터를요, 단순히 신기한 장난감 아니면 재미있는 피규어 같은 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장치, 그 정도로 보면요, 딱 한 번 뽑아보고 금방 흥미를 잃으실 거예요. 아무리 앞으로 중요한 기술로 발전할 거라 얘기하지만은 스스로 재미를 느낄 수 없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즐기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만들 수 있다면 공부가 아니라 정말 즐거운 하나의 취미처럼 여러분에게 다가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쌓아진 실력은 정말 누구하고도 견줄 수 있는 최고의 영역에 다다를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에서 수업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비록 오늘 3D 프린터와 퓨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만약에 3D 프린터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프린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은 의향이 있으시다면 오늘 들으셨던 정보를 가지고 자기만의 3D 프린터를 가지고 한번 방 안에서부터 출발해 보세요. 내가 3D 프린터로 무엇을 만들어 볼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상상력에 따라 3D 프린터의 가치는 2배, 4배, 10,000배까지도 풀어낼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 너무 고마웠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